지난주부터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각 부처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문제 관련한 보고를 했는데 대개 그전까지 다른 부처들은 대통령 맞춤형 보고,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따라가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만큼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의 보고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김상민 전 의원께서 아니면 박수민 전 의원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날 보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대통령 입장하고는 다른 보고를 했어요, 조금. 네, 그렇죠. 뭐 딱 요약하자면 국회 비준이 이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 상호 방위 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드 문제도 소파의 규정에 이미 그 전략적인 무기는 미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소파의 규정 역시 국회에서 비준한 내용이다. 그걸 별도로 비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그 국정기획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보도 내용에서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어떤 소신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뭐 지속적인 방향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입장이 다른 내용을 밝혔는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을 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면 합의가 있냐 이러시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 거기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치고 지르고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10억불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사드 도로 갖고 가라라는 심상정 후보님이나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 이걸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국론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 발언이,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심상정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는 넘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미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했죠.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국회 비준 절차 어떻게 중국 생각하십니까?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돈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에서.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셨지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저렇게 토론이 붙었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었는데 역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는데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대통령 입장과 다른 의견 표명을 했고 문제는 이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인수위 격입니다. 여기서도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별다른 지적 비판 안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른 부처들이 아마 대통령 기조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면 질책을 하고 비판이 꽤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국정기획위원회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짐작해 하는데 일단 요거는 김현 대변인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청와대나 그다음에 여당의 분위기는 진짜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이제 4개국 특사, 그다음에 뭐 유럽도 다녀오고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가 있었죠. 그 특사단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중국 특사의 경우에 중국 측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찬 특사 다녀온 이후에 롯데 그 매장 그 이제 운영되던 게 영업이 다시 정지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은 매우 완강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적 동의와 국회 차원에서의 협의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2017년 현재로서의 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 과제가 아닌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분들은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또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국회 비준이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특사단이 다녀오고 나서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변화된 국제 질서와 환경에 맞춰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중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분 패널께 자, 지금 뭐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넘겨야 된다는데 그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써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인 걸 원점에 돌리기도 이것도 아주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가 두 가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지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써주신 분은 앞에다 꽂아주시죠. 자, 먼저 준비된 분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가 아주 짧게 썼는데 아주 강렬합니다. 네, 사실상 끝. 왜냐하면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저는 순전하게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닌데 그 당시에 사실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든 이 사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좀 힘들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북한에 미사일 쐈던 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엑스밴드 레이더로 우리 뭐 다 확인을 했었다. 뭐 그게 또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드가 가동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드 처음에 도입되는 과정이 사실 이 전 정권이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 전까지 사드 안 할 것처럼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거의 거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사드 괴담이 많이 양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드에 반대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되돌리는 건 국가 간의 신뢰 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라도 사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절차. 그러니까 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이렇게 설득하는 절차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사드의 정당성을 국민한테 알리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돌리기나 뭐나 이런 건 어려운 거고 다만 국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이 사드와 설명을 관련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김의원 대변인은 뭐라고 쓰셨나요? 저도 앞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적 동의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합의와 그다음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갈등 과제였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치러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전히 미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와 그다음에 이제 뭐 작전 지휘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문제가 워낙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안보 문제가 새로운 정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드 배치와 둘러싼 이 국론 분열을 어쨌든 그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그다음 국회에서의 비준 절차 이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직접적인 논의가 정말 중요하죠. 왜 저희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건 보면은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걸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예,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뭐 저 백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이제 정리가 끝났거든요. 원칙이 뭐냐? 사실 이제 사드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전략 무기를 들여놓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다 까발리는 나라 없습니다. 전략 무기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대응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비밀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들어와도 어디에 배치하는지 하는 건 보안사안 중에 보안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배치되는 그 차량이 중계가 됐어요. 중계가 되고 어디에 배치되고 정말로 이 안보가 가장 시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공론화 과정 부족했다. 그 문제 삼자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미숙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공론화라고 하는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할 수 없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 3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해진 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중국의 반발을 조금 더 키운 측면은 있거든요. 성주 시민들의, 성주 군민들의 그 불안감을 더 유발한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이 문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얘기로 한다면은 선거 캠페인 할 때 하고 국정을 운영할 때 하고 입장이 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기획에서 국방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할 때 또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인 소파에 근거할 때 국회批准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 것이고요. 이대로 가서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설득해야죠. 중국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갔다 오셔서 중국이 생각보다 완강하더라 얘기했는데 뭐 그 예상했던 일이죠. 완강할 수밖에 없고 완강할 수 있도록 사실 분위기도 만들어 왔죠. 이거 풀어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외교적인 중요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 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우왕좌왕의 모습이 꽤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냐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것이냐입니다. 중국은 지금 무식하게 무대뽀로 지금 보복한다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리 있다고 점잖게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뿐 미국이 사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 두 분과 같은 내용인데 약간 온도차가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김상민 전 의원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드 배치 현 유지로 썼는데요. 이제 뭐 미국의 입장이 어떻고 또 중국의 입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에 네. 왜 사드를 배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과 우리 대치되는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독재자입니다. 네. 그 손에 뭐냐면 핵무기에 키 버튼이 있어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핵무기가 실제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피할 길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사드 배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요 비용을 우리가 이제 치르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이 일어나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정치적인 어떤 공방과 논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법률적인 과정에 있어서 다 끝난 문제가 왜 국회 비준을 또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국가적인 가장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명쾌하고 원칙에 근거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지도자로서 신뢰받을 수가 없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다. 그 게다가 이제 여론을 어떤 선동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그 조사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뭐 중국의 심기가 풀어졌다.
라는 식의 뉘앙스라든지 그래서 롯데 매장이 뭐 됐다. 아니 그거와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안보에 무슨 상관이 있는 문제인지 저는 심각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제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 얘기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중국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로 또 중국의 반응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다 조금씩 온도차가 있으신 것.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의견에 더 귀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무거운 주제를 연속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고